안녕하세요, 솜입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친구랑 브런치 카페 가서 메뉴를 보는데 다 맛있어 보이고 뭐 하나 고를 수가 없어서 한참 고민하게 되는, 간단하게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결정이 있을 수 있죠.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작년에 제 본업인 브랜딩, 상세 페이지 같은 디자인 일을 되게 바쁘게 계속 하면서 오히려 그림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꼈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을 더 배우고 싶어서 강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림책 만들기라든지 일러스트 학원 같은 거를 알아봤었어요. 근데 어떤 학원의 수업 내용과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올해 초에 지원 신청서를 아주 정성껏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은 저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으로 마음을 먹었고 학원비를 낼 돈이 아주 부족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결국 학원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서 면담을 하러 오라는 메일에 답장을 하지 못했고 학원에서 정말 다정하고 긴 메일을, 걱정스러운 메일을 보내주셨을 때서야 깨닫게 됐어요. 제가 너무 두려워서 이 선택을 포기해버렸다는 거를 말이죠. 제가 두려웠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돈으로 다른 더 좋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브랜딩이라는 게 저의 생계수단이었고 그림이라는 건 지금 당장 저에게 돈을 만들어줄 수 없는 기술이었어요. 제가 그림에 만약에 전념을 했는데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어쨌거나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브랜딩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 내 자리가 없는 건 아닐까? 여기에서 이걸 놓아버리면 트렌드에 뒤처질 거고 그러면 내 기회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임에서도 선택지를 골라야지 다음 스토리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인생에서도 크든 작든 우리가 고른 선택지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만들어주죠. 근데 다채롭다는 게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잘 버무려진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나다운 삶, 그리고 다채로운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걸 선택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빼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만 저 이득을 못 누리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선택지, 또 찾아올 수 있는 기회들까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좀 누군가를 금방 부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나만의 기준 없이 많이 보이는 거, 그다음에 남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걸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겠구나. 내가 단단하면, 내가 나의 선택을 믿어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FOMO, Fear of Missing Out,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인데요. 패트릭 맥기니스가 쓰신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큰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유발되는 원하지 않는 불안을 얘기하며 종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악화된다. 긍정적이거나 기억에 남을 집단적 경험을 놓칠 것이라거나 제외될 것이라는 자각의 결과로 생기는 사회적인 압력이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주말 웨이팅이 200팀 정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는 FOBO, F-O-B-O, Fear of Better Opti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죠.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이게 정말 현대인들이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다채롭게 채워나갈 이야기를 계속해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선택을 하려면, 내 선택에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저는 이걸 육하원칙에 따라서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준이 생기니까. What?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Why?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 Where? 어디에 가고 싶은지 가기 싫은지. Who? 누구와 있고 싶은지 누구와 있고 싶지 않은지. When?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별로인지. How? 어떻게 살고 싶은지.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답을 내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2번째, 작은 성취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를 알아야 내 선택에 확신을 갖게 되겠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작은 승리 일기, 쉽게 채울 수 있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여기에 작은 승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책의 저자 에밀리는 작은 승리가 발생하거나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항목이 하나 마무리될 때마다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쓸 때 주의점이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능동형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나 외부의 반응을 의식할 때 우리는 수동형으로 대체로 문장을 쓰게 돼요. 내 디자인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디자인을 제안했다. 라고 능동형으로 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의 행동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2번째. 정말 작고 하찮게 느껴지더라도 승리로 여겨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해낸 게 정말 아무것도 없게 느껴진다고 해도 어거지로 3개 정도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쓸 수 있거든요. 오늘 스쿼트 10개 했어. 헬스 30분, 1시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너무 하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저의 작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려고 결심을 했는데 오늘 글을 한 문단 썼어. 아니면 글로 쓰고 싶은 소재들을 내가 메모장에다 킵을 해놨어. 이런 것도 작은 승리가 될 수 있고요.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오늘 한 끼 샐러드 먹었어. 이런 것들도 작은 승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생각은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고요. 우리의 생각은 잘 해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달성한 것을 캐치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내 능력을 믿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 3번째.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울 보면서 야, 너 좀 멋있다. 너 진짜 최고다. 이런 것들 해줄 수도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확언을 스스로 되뇌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혹은 일에 집중이 안 될 때나 스스로 좀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하는 스스로 어깨를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게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잘 해냈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스스로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삶에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이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하루의 시간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퇴근 시간은 멀었고 그렇지만 1년은 굉장히 빨리 가고 벌써 4월 중순이죠. 시간에 대한 이런 삶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들쭉날쭉해서 이렇게 시간에 휩쓸려 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어요. 드로우 앤드류님 영상을 보다가 어떤 얘기에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배터리로 비유를 하면 여러분의 삶은 몇 % 정도 남았을까요?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저는 70% 정도? 69% 정도 남았겠네요. 저희 할머니는 10% 정도 남았을 거고요. 엄마는 별로 계산하고 싶지가 않네요. 너무 슬프다. 아무튼 남의 뜻대로
남이 정한 기준으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기에는 생각보다 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퇴사를 하고 나서야 삶의 모양새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마다의 성공의 정의도 다르고 관계의 정의도 다르고 직업의 정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답게 살 권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도 돼요. 안개 낀 어두운 산길을 지도 없이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어떤 길이 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삶도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의 상식들이 너무 많이 파괴되었고 성공 방정식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출발선도 다르고 도착지도 다를 텐데 남들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 오늘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먼저 이해할 것. 두 번째는 작은 성취들을 만들어낼 것. 세 번째는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 여러분들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주어지는 기회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또 주절주절 하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